안녕하세요. 제이크입니다. 오늘은 호주 오기 전에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거에 대해 좀 말해 보려고요. 우선 저는 호주 온 지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.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. 간호사로 지금 살고 있고 작년 3월에 호주에 입국했습니다. 일단 호주에 오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대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집. 우선 렌트를 제가 먼저 얘기해 볼 건데 렌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렌트할 때 보통 어플을 사용하거든요. 호주에는 도메인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빨간색 하나 더 있거든요. 어플 두 개 있는데 그 어플을 통해서 보통 저희가 집 한번 구경하고 렌트할 때 그 렌트를 여는 회사에 저희가 또 어플리케이션을 넣어요.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저희 뭐 직업이 뭔지, 과거 어디에 살았는지, 어디 얼마 동안 살았는지, 보통 한 5년, 과거 5년 정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다 물어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보통은 직업, 내 직장에 있는 상사한테 레퍼런스도 받아야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전 집에 있던 집주인분한테도 레퍼런스를 물어요. 네, 묻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렌트를 구해야 합니다. 렌트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렌트를 구하는 데는 일단 제가 처음에는 질롱에 살았는데 질롱에 있는 처음 2개월 동안은 렌트 못 구했습니다. 렌트를 못 구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 오기 전에 한국에서 2주 서비스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통해서 뭐 예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정 힘들다 싶으시면 렌트 말고 쉐어메이트에 그게 있어요. 그 더블 키 있거든요. 더블 키가 있는데 그 더블 키 중에서 집 하나를 빌릴 수 있는 그런 매물도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렌트가 쉽지가 않아요. 렌트비도 꽤 비싸거든요. 렌트비 저희가 지금 우동과 알버리에 있는데 주에 400 정도 돼요. 지금 타운하우스 2층짜리인데 그것도 생각보다 싼 거예요, 지금. 요새는 거의 한 주에 500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. 주에 400이 정말 싼 거라고 했고,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저희가 집 계약을 더 연장을 할 때 2년 동안 더 살 거니까 좀 깎아달라고 해서 지금 일단 410으로 주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. 그 정도면 계약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호주 오기 전에 집 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.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집 렌트랑 은행. 은행 계좌를 미리 만드는 거 추천합니다. 은행 계좌는 보통 저희는 커먼웰스 썼거든요. 커먼웰스를 저희가 한국에서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한국에서 계좌 연다고 신청을 하고 호주에 가서 그 호주 은행 그 커먼웰스 뱅크에 가서 카드를 열고 계좌를 제대로 열 수가 있어요. 일단 계좌 열고 그 이후에 그 TFN이라고 텍스 신고하는 것도 다 연동하시면 되거든요. 할 게 많습니다. 처음에 오시면 할 게 정말 많아요. 은행이 있어야 은행 계좌를 기준으로 차를 나중에 살 수 있고 집 렌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뭐 사고일 비자다 싶으시면 그 은행 그 기록에 따라서 내가 여기 사는 거 주거지 증명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은행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차가 중요합니다. 저는 만약에 호주에 이제 영주권으로 왔다 아니면 이제 오래 살 거다 신차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구형차 뭐 세컨핸드도 뭐 좋긴 좋겠죠. 좋긴 좋은데 호주에서는 이제 보통 많이 운전한단 말이에요.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 운전했는데 한국에서는 운전 안 해봤거든요. 호주에서 1년 동안 2만 킬로 탔습니다. 여행 조금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생각보다 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차를 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차를
중고 뭐 도요타나 아니면 일본 차 정도면 괜찮겠죠. 근데 그 너무 오래된 중고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뭐 메카닉이나 뭐 그런 분들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. 그럼 상관없죠. 근데 저는 아예 지식이 없어요. 지식이 아예 없고 뭘 고친다.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. 저는 일단 무조건 메카닉 가고요. 그런 뭐 차에 대한 무제한 상태시면 신차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. 현대 가시면 괜찮은 거 많아요. 한국인으로서 현대차는 전 좋은 거 같아요. 터보 말고 그 내추럴 어썸션이라고 그 자연흡기 차량, 네, 그냥 페트롤이나 전 그런 거 추천하고요. 아니면 도요타, 전 또 도요타 좋아하기 때문에 도요타 중고차, 뭐 얼마 안 된 중고차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막상 도요타를 가서 중고를 보면 너무 비싸서 아마 한국 신차, 현대 기아가 엄청 싸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자동차는 SUV가 좋냐 아니면 세단이 좋냐, 만약에 내가 도시에 산다? 세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세단 괜찮고, 그리고 큰 차는 필요 없고 조그만 차만 있으면 돼요. 조그만 차. 만약에 시골에 가거나 저처럼 시골 아니면 좀 먼데 산다? 그러면 차는 좀 큰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캥거루가 너무 많아서 많이 봤거든요. 일단 한번 박은 경험이 있고, 저 말고 네, 한번 박아서 일단 보험 불러서 고치는데 픽스하는 데까지 한두 달 걸려요. 네. 그리고 캥거루가 엄청 소형 사이즈여도 한 70cm 안 됐거든요. 70, 80cm 정도였는데, 그리고 저희가 한 7, 80km로 시속 7, 80km였는데 앞 범퍼가 나갔어요. 앞 범퍼를 완전 고쳐야 할 정도로. 네. 그래서 생각보다 자동차는 시골에 사시면 큰 거, 생각보다 조금 큰 거는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고, 도시 사시면 작은 차 사도 되지 않을까요? 도시 살면, 제가 도시는 안 살아봐서 호주에서 도시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호주에서 자동차 사면 보험비가 꽤 비싸요. 보험비가 지금 저희가 사는 도시 기준으로 저는 2,000불 넘게 나왔어요. 빙글이라고 좀 저렴한 보험회사인데 2,000불 정도 나왔고, 그 다음에 매년 자동차 수리도 한단 말이에요. 검사도 한단 말이에요. 저는 계속 현대 매장에서 계속 하고 있고, 그것도 한 400불 정도 나와요. 그 다음에 레조 비용이라고 호주 자동차 뭐 도로 옆에 뭐 그런 거에 내는 돈이 있는데, 그것도 한 1,000불인가 2,000불 정도 낸 것 같아요.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. 그리고 기름값이 지금 제일 저렴한 페트롤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1,797원이에요. 제가 어제 기름 넣고 왔거든요. 1,797원이라서 생각보다 비싸요. 그래서 차를 굴리는 데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,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완전 멜번이나 시드니 같이 대도시 사시면 차 없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. 차 없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보험에 대해, 또 사립보험에 대해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. 저희는 사골 비자라서 원래 메디케어에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. 메디케어가 있어서 공립병원 같은 거는 일단 괜찮아요. 근데 만약에 내가 1억 이상 번다, 그 보통 간호사분들이면 그 정도 버실 것 같은데, 그 서차지라고 해서 저희 연봉은 한 1% 정도를 아마 다시 뱉어내라고 할 거예요. 네, 뱉어내라고 할 건데, 만약에 근데 내가 그때 사보험을 들고 있다? 사보험을 들고 있으면 안 내도 돼요. 근데 사보험도 싼 거 생각보다 많아요. 사보험 저는 지금 부파 쓰고 있고 여자친구는 모르겠네요. 까먹었어요. 그 더 싼 거라고 했고, 부파일 경우에는 만약에 공립병원에서 일한다? 그러면 세일도 해줘요. 세일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. 그래서 만불의 1억의 1%니까 100만 원?
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, 보험비는. 그래서 차라리 썰차지를 1%뗄 바에는 그냥 사보험을 넣자. 그게 전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차라리 사보험을 넣었습니다. 한국에서는 보험이 따로 없어요, 제가. 한국 따로 보험 없고.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호주 오기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, 한국 돈으로. 한국 돈으로 계속 투자는 그냥 S&P 500에 S&P 500이랑 그 다음에 나스닥이랑 그 다음에 그 까먹었다. 까먹었어요. 그 다우존스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세 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, 호주에 와서도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커먼뱅크에 투자앱이 또 따로 있어요. 증권 투자앱. 그걸로 해서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따로 투자하고 있고,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호주에 오셨으면 그냥 빠르게 그런 계좌 열고 투자는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제가 호주 거랑 한국 거랑 투자를 딱 비교해 봤을 때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. 같은 걸 투자하고 있어요. 호주에서도 IVV라고 S&P 500을 지금 사고 있는데 한국 거랑 호주 거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. 호주는 일단은 한번 살 때도 무조건 10불인가 그래요. 하여튼 그랬는데 그 변동이 한국보다 조금 적어요. 변동이 한국보다 적고 한국은 변동이 엄청 크더라고요. 날마다. 근데 호주는 변동이 생각보다 크진 않고, 그 다음에 호주는 대부분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팔 때마다 또 신고도 해야 하고, 그 신고한 거를 또 세금 신고인가 하여튼 그거 또 해야 해서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한번 사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요.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래서 호주 왔을 때 일단은 바로 은행 열고 TFN 바로 연결하고, 그 다음에 집 구할 때도 렌트 히스토리랑 그런 거 관련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보험도 좀 알아보시고, 그 다음에 투자는 어디에 할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, 그 다음에 자동차 또 뭐 살 거면 뭐 살 건지 미리 좀 알아보시고, 자동차 뭐 사고 싶은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댓글로 하면 제가 또 카톡방으로 연락도 가능하거든요. 네,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올려주세요. 제가 또 댓글 다 하시고. 네. 그 다음에 요새는 제가 생각해도 호주로 이민 오기 쉽지 않더라고요. 지금 간호사 PT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